치매 환자를 오래 모시고 또 책까지 쓰신 이런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저희처럼 엄마가 있는데 치매로 약간 의심이 돼요. 뭐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제가 쓴 책을 읽어보셔야 되고, 읽어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건망증과 기억 상실이 뭔지 이제 구분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. 좀 어려워도 어쩔 수 없어요. 제가 쉽게 설명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은 이제 그걸 알아야 되니까 그거 숙지하시고 나면 부모님하고 한 달 정도 여행 가시면 어떨까. 왜냐면 한 달 동안 추적 관찰을 할 수 있잖아요. 뭔가 하루 이틀 보는 게 아니라 계속 보다 보면 이건 건망증이야,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한 뒤 보면 저는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. 이게 해마 손상? 뭔가 좀 이건 아니구나. 그때부터는 이제 만약에 치매다라는 판단이 들었으면 전투 모드로 돌입을 해야 되는 거죠. 어느 병원으로 갈 것이냐, 어떤 주치의를 찾을 것이냐, 그때는 이제 정보 싸움인 거죠. 좋은 팁이네요. 한 달 살기를 부모님하고. 아니 그리고 이제 꼭 여행을 안 가더라도 뭐 집으로 오시라 그래서 나랑 같이 생활을 한 달을 해본다든가 내가 가서 엄마하고 딱 한 달을 살아본다든가 같이 행복하려면 가오슝이나 달락 같은 데 가가지고 같이 한 달 살아보는 거. 싸우면서 그쵸. 비용도 싸잖아. 좋다. 둘이서는 셋이서는 별 차이 없어. 또 엄마가 또 기분 전환이 돼가지고 너무 상태가 좋아지셔서 증세가 안 나타나는 거 아니야?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.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러면 아닌 거지. 아닌 거지.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. 증상이 이렇게 나빠지는 거에 대해서. 뭐냐면은 이 우리 뇌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냐면 신경세포는 되살릴 수가 없어요. 신경세포는 죽으면 우리 다른 세포들은 다시 재생이 되잖아요. 근데 신경세포는 재생이 안 되는데, 근데 문제가 뭐냐면 유선 전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전화기와 전화기 유선 전화기잖아요. 네. 근데 케이블 하나가 끊어져도 다른 케이블이 10개 있으면 통화를 할 수 있거든요. 네. 마찬가지로 우리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이 우리 뇌 속에 회로, 케이블이 막 많아야 되는 거예요. 일상생활에 변화가 없으면 회로를 새로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. 근데 단조로우면. 좀 낯선 환경에 가서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. 예를 들어서 티베트에 갔다. 그럼 거기 어디서 밥을 사 먹어야 될지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. 막 생각을 해야 되니까. 네. 치매라는 건 결국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이게 단조로울수록 하나가 끊어지면 더 크게 나타나는 거네요. 생활이 정확하게 표현하잖아요. 단조로운 게. 그게 가장 피해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. 뭔가 계속 새로운 이벤트를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. 그래야 이제 뇌가 자극을 많이 받게 되는 거고, 그래야 이제 뇌가 이제 막 뭔가 바쁘게 움직이는 거죠. 내가 일을 많이 해야 되는구나. 그래서 실버타운에 가니까 그렇게 뭐 두뇌 보드게임이니 뭐 이런 두뇌로 머리를 쓰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게 하셨구나. 이렇게 나이 들수록 공부하는 엄마 독서하고 여행 가고 세상 공부하고 책 공부하고 자꾸 변화를 주죠. 그렇지. 젊은 사람들하고 친구하고 뭐 이렇게.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새로운 거 공부한다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. 맞아요. 하던 거 하려고 그러고요. 똑같이. 그래서 자기가 꽂힌 일만 계속 하려고. 그래서 뭐냐면 저는 오히려 이제 여행을 가시라고 권하는 이유는 뭐냐면 강제로라도. 근데 여행 가시는 걸 부모님께 기분 나빠하시지는 않아요. 좋아하시죠, 사실은.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뇌에 좋은 자극되고, 그래서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분을 모시고 이제 드라이브하기. 집에 있으면 치매 환자들은 특히나 더 뭐냐면 잠만 자려고 그러거든요. 차를 타고 이렇게 나가면 어찌됐거나 강제적으로 이제 외부 자극이 들어오는 거잖아요. 그 정보를 이제 우리 뇌가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해야 되니까 강제로 이제 그걸 하는 거죠. 진짜 연구 많이 하셨네. 우리 공치님들이 진짜 도움이 많이 되시겠어요. 작가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치매는 안 걸리는 게 당연히 좋은데 만약에 걸린다 그러면 조기에 그걸 발견을 해서 많이 진행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미뤄올 수 있는 게 가장 포인트가 되는 거잖아요. 그러려면 검사를 해서 이제 발견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해주시고 또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면 좀 설명해 주세요. 제가 의사 선생님들이 보시는 책을 사서 병원에 두고 갔어요. 왜 그랬냐 그러면 너무 화가 나서. 또 전문 서적을요? 전문 서적을. 치매 검사 하시는 분이, 그러니까 치매 검사 결과 우리 아버지는 처음에는 진단할 때도 치매 그 검사하니까 치매 아니에요 이랬고, 진단 받고 나서도 뭐냐면 중기 정도의 치매인데 병원에서 검사하시는 분이 초기예요. 멀쩡하신데요? 뭐 이러는 거예요. 제가 아니에요. 집에서 생활할 때 이러고 저러고 설명을 해줘도 제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. 내가 검사해 봤을 때는 멀쩡한데? 왜 야성법석이야?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. 너무 화가 나서 의사 선생님들이 보시는 의학 전문 서적을 제가 사서 병원에 두고 갔어요.
아버지 검사를 하고 나면 보호자 들어오라고 그러거든요. 검사하는 분 앞에 가운데 책을 딱 놓고 가기 전에 포스트잇을 책에다 잔뜩 붙였어요. 나 이거 다 본 사람이다. 아니, 본 것뿐만 아니라 뭐냐면 또 멀쩡하다 그러면 책을 딱 펴려고 빨리 펴야 되잖아요. 잠깐만 보시죠. 같이 공부했으니까 우리 한번 여기에 대해서 얘기 한번 나눠보시죠. 진짜 그 각오로 갔어요. 그 전까지는 뭐냐면은 자꾸 제가 얘기를 해도 제 얘기는 안 듣고 무시를 하는 거예요. 네가 뭘 알아? 너 병원에서 일하지도 않잖아.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. 제가 뭘 배웠든 뭐 얼마나 알고 있든 이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한자 고사성어 중에 낭중지추라고 있잖아요. 송곳은 가만히 넣어도 삐져나오잖아요. 대화를 나눠보면 이 사람이 어느 만큼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 건데, 이 치매 검사를 하시는 분들이 내가 이 정도 얘기를 하면 분명히 알아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분들은 몰라.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어느 날은 블로그에다가 글을 어떻게 썼냐면, 영화 메멘토만 봐도 알 수 있는 거를 어떻게 병원에서 치매 검사를 하는 직원이 모르냐. 한 10년 동안 간병하다 보니 이제 검사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. 네. 처음에는 어떻게든 아버지 진단 받아야지 하는 거에 뭐 진짜 막 빡빡하게 써요. 어떻게든 뭐 상세하게 써서 이제 진단을 받아야지 하는 생각이에요. 몇 년 지나고 나면 매년 받는 거 너무 힘들고 그래서 아주 요점만 써요. 처음에 치매인지 어떻게 아셨나요? 이제 이 질문에 해마 손상 이렇게 그냥 두 단어만 쓴 거예요. 나 같으면 제가 만약에 치매 검사하는 거면 그냥 보호자가 와서 해마가 뭔지도, 당신은 해마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? 한번 물어볼 것 같아요. 그렇죠. 해마 손상이라고 쓰는 사람 누가 있겠어? 처음부터 끝까지 뭐냐면 계속 한 3번, 4번 반복해서 MRI 찍어봤어요? 아이 여차 다 설명을 해줘요. 다시 물어봐요.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해줬는데 제가 오히려 해마가 뭐고 막 설명을 해줘요. MRI 찍어봤어요? 또 설명해줘요. MRI 찍어봤어요? 안 찍어보셨구나? 이러는 거예요. 진짜 그거에 제가 너무 화가 나갖고, 그 의사들이 보는 책 있잖아요. 그걸 진짜 한 10몇만 원 줬을 텐데 그거 사두고 갔어. 또 그딴 식으로 해봐라. 막 이 생각으로 간 거죠. 딱 엉뚱한 소리 하면 딱 그냥 책을 펴려고 제가 이제 그 생각으로 책을 산 거예요. 일단 기본은 뭐냐면 우울증하고 치매하고는 구분을 할 수 있다고. 근데 의사들이 1분만 보려고 하니까 구분을 하기 힘들다는 거죠. 검사하는 사람이 충분히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보면 우울증인지 그 단계에서는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. 심리 상담이나 뭐 정신과 치료할 때만 경청, 귀 기울여서 소리 듣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이 쉬우는데, 검사도 심리 치료의 일환이에요.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경청이에요. 경청. 상대방의 얘기에 대해서 귀담아 듣는 거. 우리나라에서는 검사실에서 일한다 그러면 나 검사하는 사람이야 이러는 것 같아요, 느낌이. 보호자한테 네가 뭘 알아? 전문서적 얘기를 왜 했냐 그러면, 너무 답답하신 분들은 제가 쓴 방법 쓰시라고 사서 들고 가세요. 책상 앞에 놔두고 그럼 한번 따져보자. 네가 많이 하나 내가 많이 하나. 사실은 그 마음도 컸어요. 이 책을 보호자들만 읽는 것뿐만 아니라 저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얼마 전에 땄거든요. 네. 근데 과연 이걸 이렇게 공부해서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?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. 검사를 하시는 분이든 뭐 하든 아니면 요양보호사든 뭐든 이 치매와 관련된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열정이 없으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, 반대로 열정이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. 의사분들이 쓴 책은 너무 어려워. 맞아요. 무슨 말인지 손에 안 모르겠어. 잡혀. 진짜 뭐 까만 건 글씨요, 뭐 하얀 건 종이 막막하잖아요. 논문 찾아봐도 무슨 너무 어려운데, 그냥 일단 그렇게 어려운 얘기 학자들이 연구하는 거 굳이 그렇게 다 할 필요 없고, 간병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뭐 환자를 좀 돌보는 직종에 있거나, 제 생각에는 제가 쓴 책을 한 2-3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그렇게 메모를 하면서 볼 필요가 없고, 나름대로 스토리텔링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그냥 소설책 읽는 것처럼 그냥 쭉 넘어가면 되게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노력을 했거든요. 그냥 이 몇 번 감이 잡히고요. 이래서 이랬구나. 이거. 작가님, 저희 엄마가 73세신데요. 아까 건망증하고 치매도 말씀해 주셨는데, 가끔 제가 조금 걱정도 되고 그리고 헷갈리기도 하고 아사미사하기도 하고, 근데 저도 걱정이 되고 저희 엄마도 좀 걱정을 하시고 그러는데요. 그런 걱정되시는 분들,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뭐 음식이라든가 뭐 조심해야 될, 또는 추천하는 생활 습관이나 뭐 버려야 할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. 기본적으로 몸을 어떻게든
보통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원 생활을 해보는 건 어떠냐. 왜냐면 도시 속의 아파트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해도 뭐냐면 헬스장 가서 1시간 열심히 하고 집에 와서 소파에 탁 눕는 이런 생활 패턴이 반복이 되거든요. 전원 생활을 하면 몸을 안 움직이려게 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. 계속 어떻게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. 집에 창고를 가기 위해서도 50보 100보는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기초 대사량을 높여주거든요. 일단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야 이제 몸속에 혈당으로 인한 염증이나 이런 게 없어지니까. 그 다음에 이제 먹는 음식은 뭐냐면 그냥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. 혈관을 이렇게 좀 넓혀주는 음식. 혈관이 넓어지면 피가 잘 통하겠죠.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양고기. 아르기닌이 많이 함유된 남자들이 양고기를 정력식품으로 먹는 이유가 아르기닌이 많아서. 우리나라 그냥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 많은 거는 시금치, 그 다음에 염증을 없애주는 음식들, 그 다음에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음식들, 신선한 야채 같은 것들, 뭐 이런 것들 찾아보면 과일도 그렇고 골고루 이제 먹는 거. 그걸 해줘야 치매가 악화되는 것도 막을 수 있고. 의외로 우리 현대인들이 뭐냐면 많이 먹기는 해도 영양 결핍인 경우가 많아요. 미네랄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음식을 먹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먹어야 된다. 예를 들면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는다 그러면 삼겹살만 먹거나 소고기를 먹을 때 등심만 먹거나 저는 그게 아니라 머리부터 꼬리끝까지 다 먹어야 된다.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동네 정육점 가면 간도 팔고 천엽도 팔고 다 팔았어요. 요즘에 마트에 가보면 없더라고요. 이제 예. 따로따로. 간이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간에는 콜린 이런 성분들도 풍부하고 비타민 D도 많아요. 비타민 D는 특히 요즘 코로나처럼 이렇게 면역력이 중요하게 여겨질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. 간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굉장히 많은데 구하려고 해도 마트에 가면 없어요. 요즘에 동네 정육점 가도 없어요.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먹어야 된다. 그러면 예를 들면 과일을 하나 보더라도 껍질까지 다 먹어야 된다. 그런 거네요. 사과 같은 경우에 껍질에 펙틴이라는 그 네. 식이섬유가 많아요. 이게 변비에 좋거든요. 사람들은 대부분 껍질은 싹 버리고 가서 먹죠. 연한 데만 먹잖아. 껍질이 이제 이게 꺽꺽 씹히는 그 식감이 싫어서 그러는데,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카레를 할 때 사과를 껍질 채로 토막 내서 넣어요. 좋은 방법인 것 같아. 치매 환자들이 워낙 병원에 입원 안 하려고 하고 뭐 이러니까 네. 한 2층부터 5층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뭐 병원이나 그 복지관 같은 시설 이걸 입주를 시키고 15층, 20층까지는 그냥 일반 아파트 조금만 이제 주거용으로 네. 분양을 하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 없이 그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입주를 하면 아버지가 굳이 복지관 안 가려고 하셔도 그냥 가야 되고 밑에 밑에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. 아니면은 방문 요양도 뭐냐면 하루 3시간인데 사실은 이 3시간이 그 요양보호사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허비되는 게 되게 많아요. 그 건물 안에 상주하는 요양보호사가 있다면 언제든지 엘리베이터만 타고 올라갈 수 있고, 간호사 그 정도의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상주하고 있고, 그렇게 되면 어디 나가서 배배 증상 보여서 실종될 일도 없고 그냥 맡겨놓고 우리 어머니 그냥 나가셔도 되고. 근데 그런 어떤 건설 회사들도 좀 컨셉 있는 뭔가 이게 좀 가야 되지 않나. 맞아. 앞으로 많이 나오면 좋겠다.